이 나이까지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요즘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망설여지고 괜히 말 꺼냈다가 부담이 될까봐 혼자 삼키게 됩니다. 예전엔 힘들면 사람에게 기대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이 최고라고,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변해서일까요? 자식이 나빠져서일까요? 형제와 친구가 멀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댈 곳을 사람으로만 정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아니라는 말. 이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집 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집이 조용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등교 준비하는 소리,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출근 준비하며 오가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은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빠져나간 느낌.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니까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전화 한 통쯤은 오겠지. 문자 하나쯤은 오겠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마음 한쪽이 텅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이해하자.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지. 내가 괜히 기대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젊을 때는 집안이 늘 북적거렸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사람이 오갔고 집에 불이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기댈 곳은 있겠지. 형제가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오래된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보니 이 믿음들이 하나씩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은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괜히 짐이 될까봐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머릿속에서 몇 번을 굴립니다.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습니다. 형제는 어떨까요? 어릴 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부모 아래서 컸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끼어드는 순간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서로 마음만 상할까봐 차라리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때나 만나던 친구가 이제는 약속 하나 잡는 것도 큰일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이 늘고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댈 곳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질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노년에 기댈 곳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기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을 65살 김민수 어르신도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습니다. 퇴직한 지 몇 해가 지났고 겉으로 보면 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몸도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가 길고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고요.
자식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형제에게 말해볼까 하다가 괜히 부담 줄까봐 말을 삼키고, 친구에게 연락하려다 괜히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 혼자 말았다고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혼자 버티고 있는 걸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버티는 삶은 매일이 무겁고 잘 사는 삶은 하루가 조금 가볍습니다. 그 차이를 김민수 어르신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박종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 후에도 자주 얼굴을 보던 사이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자식 이야기하고 몸 어디가 안 좋다는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까지 별 얘기 다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박종희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조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도 흔쾌히 도와주었고 박종희 어르신도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이 되자 자식의 말이 조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그건 굳이 사셔야 했어요. 이런 지출은 조금 줄이셔야죠. 처음엔 맞는 말 같았습니다. 도와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날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박종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민수 어르신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마음까지 의존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노년에 기댈 곳을 사람으로 정해놓은 게 문제였던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힘들면 사람에게 기대라. 가족이 최고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물론 사람은 소중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댄다는 것과 함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대는 순간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러워졌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다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은 김민수 어르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 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대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욕심 없고 사치 안 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숫자로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병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막연히 불안하던 것들이 숫자로 정리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불안은 모를 때 커집니다. 알게 되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보일 때 마음이 기대어진다는 걸요. 그 다음은 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자산이라는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몸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걷지 못하면 약속도 없고 아프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버거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조금 편해지니까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함께 줄어들었다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몸이 힘들 때는 마음도 약해지고 그 약해진 마음은 사람에게 기대게 만듭니다. 김민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괜히 하루가 허무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가 연락해 줄까 괜히 휴대폰부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내 하루는 영원히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꿔보자고요. 그가 처음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장비도 아니고 전문가처럼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걸 찍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혼자 서 있는 게 괜히 민망했고 누가 볼까봐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걸을지,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달라 보이고 늘 지나치던 골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가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섞였고 괜히 혼자 튀는 것 같아 집에 오면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음 모임에도 나가봤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굳이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얘기를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때 김민수 어르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하루가 비어 있을 때 더 커진다는 것. 그리고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수록 사람을 붙잡기보다 삶의 기반을 먼저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 그 이후로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지 생각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누군가에게 전화 올까 말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고 전화가 오면 괜히 기대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기대하지 않으니 연락이 오면 그 자체로 반갑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 관계가 가벼워졌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비교가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안부만 묻습니다. 괜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괜히 선을 넘지 않으니 오히려 오래 갑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몸이 안 좋으면 쉬어도 서로 이해합니다. 관계를 붙잡지 않으니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기댈 곳을 찾을 때는 관계가 무거웠는데 내 삶에 기반이 생기고 나서는 사람이 편해졌다고요. 이 말은 참 묘합니다. 기대지 않으니 외롭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니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노년에 기댈 곳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사람 위에 삶을 올려놓지 말고 삶 위에 사람을 얹어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풍족하지 않아도 몸이 아주 건강하지 않아도 매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시간을 내가 채울 수 있고 내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이 덜 무섭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늙는 게 아니라 기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였다고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삶에 기댈 곳이 없을 때 사람이 더 외로워진다고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은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노년에 기댈 곳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기댈 곳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사람에게 기대는 연습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힘들면 전화부터 걸고, 불안하면 누군가의 반응부터 기다리고, 외로우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약해지고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키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니 관계가 오래 간다고요. 그래서 그는 사람과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거리를 좁혔다고 말합니다. 자기 하루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채우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 이게 노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삶을 올려놓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산책 하나, 적어보는 가계부 한 줄, 내가 좋아하는 시간, 조금 늘리는 것부터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노년의 기둥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느끼신 마음이나 요즘 가장 고민되는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니까요. 김민수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에 기댈 수 있어서 괜찮았다고. 늙어서 기댈 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말. 그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